안녕하세요. 미국 증시에서 살아남기입니다. 오늘은 긴급하게 테슬라 주가 흐름과 관련해서 공유해드릴 내용이 있어서 빠르게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월요일 3대 증시가 모두 상승하는 반면 테슬라만 나홀로 하락했었던 이유 3가지를 알아보고 난 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벤트 CPI 발표 하루 전날인 어제 급히 CPI 컨센서스를 바꿔버린 월가와 JP 모간의 CPI 게임 플랜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CPI 결과값에 따라 앞으로 전개될 미국 증시와 테슬라 주가 흐름에 대해 긴급 업데이트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 1월 미국에서는 월드컵보다도 훨씬 더 뜨거운 스포츠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미식축구 리그 결승전 슈퍼볼 매치가 있었습니다. 한국 분들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는 이 스포츠 이벤트에서 어제 과거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프로 선수의 이적 및 계약 등을 담당하는 제너럴 매니저로 활동했던 댄 오 다우드라는 자본가가 자그마치 하나로 약 7억 원 이상을 들여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30초짜리 광고를 슈퍼볼에서 틀었습니다. 광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테슬라가 아동이나 스쿨버스의 정지표지판 혹은 도로 위의 정지표지판 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아동을 치고 지나가거나 정지표지판을 무시한 채 그대로 주행하는 등 전반적으로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완전한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정부가 왜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는 것이냐 라고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대부분 아시다시피 테슬라 자율주행의 불완전성과 이에 따른 위험성이 제기된 게 이번 처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벤트가 어제 영향력이 강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슈퍼볼 경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인들을 넘어 세계적으로 굉장히 핫한 스포츠 이벤트입니다. 미국에서 연례적으로 열리는 대행사이며 미국인들이 가족이나 친구들과 모여서 제일 많이 먹고 마시고 파티하는 날이 추수감사절 다음으로 슈퍼볼이 열리는 날입니다. 오죽하면 구소련 시절 만약 소련이 미국을 침공한다면 그날은 미국인들이 먹고 마시고 정신 못 차리는 슈퍼볼 선데이일 것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관람하는 스포츠 행사에서 그 광고를 틀었다는 것은 미국인들 대부분과 세계가 이 광고를 시청했다는 의미고 광고의 특성상 광고주가 의도하는 테슬라 자율주행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정부 제재 필요라는 메시지가 수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좋든 싫든 인지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는 세계의 수많은 투자자들도 물론 포함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앞으로 테슬라가 FSD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될 일이며 만일 곧 다가오는 3월 1일 마스터 플랜 3에서 안전성과 함께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좋은 업데이트가 있다면 충분히 무마될 수 있는 단발성 배드 뉴스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뉴스입니다. 바로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도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시다시피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표면적으로는 자국의 인플레이션 진정을 위해서 대외 협력적인 자세를 취하면서도 물밑에서는 4차 산업에서 시장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또는 핵심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서 무역 제재나 관세 등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IRA가 바로 그 대표적인 규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다루는 테슬라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전기차 배터리 부분을 뉴스와 연관지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IRA의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서의 규제를 설명드리자면 IRA 규제는 중국을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배제함으로써 미국이 전기차 및 배터리 부분에서의 경쟁력을 최대한 확보하게끔 하는 규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몇 년간 점진적으로 중국산 소재와 원자재를 줄여나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완전히 중국산 원재료를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IRA를 발의했는데요. 현재 테슬라를 포함한 모든 전기차 회사들의 전기차 매출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은 간단하게 말해서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구매자가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구매하려는 전기차의 배터리가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하고 배터리 관련 광물의 경우 대표적으로 리튬이 있죠. 북미 지역이나 미국의 FTA 체결국에서 채굴 및 가공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입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다시금 차량 가격을 올리긴 했으나 얼마 전에 늘어나는 차량 재고를 줄이고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의 가격을 인하했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 중에서도 모델 3보다 비싼 모델 Y가 훨씬 잘 팔려나갔었는데요. 그 큰 이유는 바로 모델 Y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전기차 충전소와 같은 인프라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만큼 소비자로 하여금 인프라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전기차를 사게끔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차를 구매하게 만드는 강력한 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어제 포드가 현재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중국 기업 CATL과 협업하여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IRA 규제를 우회하면서도 앞으로 포드가 전기차를 대량 생산하기 위한 배터리 수급 확보까지 잡아내는 일석이조의 좋은 전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기차 경쟁 업체인 테슬라에게는 안 좋은 소식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또한 이러한 IRA 규제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일론 머스크도 적절한 행동을 개시하고 있다는 점만 간략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바로 아마존이 인수한 죽스라는 스타트업 회사의 로보택시가 자사 직원들을 상대로 캘리포니아의 공공도로에서 실제 로보택시 운행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아직 직원들을 상대로 한 테스팅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공공도로에서 운행을 허가받은 것은 아니며 죽스 캘리포니아 본사 내에서
1마일가량 떨어져 있는 2개 건물동 간의 도로에서만 허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BC 리포터가 죽스 임원진과 통화한 바에 따르면 죽스가 언제 상업용 로보택시 서비스를 런칭할지, 그리고 언제쯤 더 폭 넓은 도로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테스팅할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다고 하네요. 이것으로 뉴스들을 종합적으로 보자면 테슬라의 경쟁자들에 대한 뉴스와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에서의 대대적인 테슬라 안티 광고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뉴스를 통해 앞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테슬라도 포드처럼 배터리 수급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를 주시해야겠습니다. 그 밖에 로보택시나 테슬라 안티 광고는 단발성으로 여겨지지만 안티 광고는 보는 눈이 많았던 만큼 다가오는 마스터 플랜 3에서 좋은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한국 시각으로 금일 오후 10시 30분에 발표될 미국 CPI에 대한 중요 업데이트를 말씀드리며 테슬라가 받을 단기적 주가 영향에 대해 인사이트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CPI 예측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다른 채널 유튜브 방송이나 또는 제가 어제 업로드한 CPI 영상을 통해 충분히 공유가 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CPI 전망에 대한 중요 변경사항 요점만 전달드리겠습니다. CPI 중요한 전달사항은 바로 두 가지. 어제 월가에서 급히 조정된 CPI 맘 컨센서스와 CPI 관련 JP 모간의 게임 플랜입니다. 원래 어제 이른 프리마켓 시간대만 하더라도 CPI 맘의 컨센서스는 0.4%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월가에서 CPI 맘 예상치를 0.5%로 늘렸고 여러 은행 및 투자원 용사 등에서도 전체 CPI 요 예상치를 다음과 같이 평균적으로 낮게 나올 것을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CPI 맘 수치가 만약에 0.5%로 나오게 될 경우 예상치가 기존과 같이 0.4%였을 때에 비해서 현재 조정된 예상치인 0.5%일 때 미국 증시의 투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나겠죠. 이에 더해서 JP 모간에서 짜둔 CPI 결과에 따른 게임 플랜을 볼까요? JP 모간은 골드만삭스와 함께 한가닥하는 투자원 용사입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가끔 치긴 하지만 미국 증시에서 이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JP 모간의 게임 플랜을 보시면 이번 CPI는 65%의 높은 확률로 6.0에서 6.3% 사이로 나올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SP500 기준 상승률은 1.5에서 2%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 이상으로 나올 경우에는 적게는 0.75%부터 크게는 3% 하락까지 전망하고 있네요. 제가 어제 CPI를 파헤쳐본 영상과 함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요 금융기관들의 CPI 전망치 조정 및 JP 모간이 높은 확률로 6.0에서 6.3%의 CPI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JP 모간이 말하는 대로 6.3% 이하의 CPI 데이터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에 따라 SP500 또한 1.5%에서 2%대로 상승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은 하겠으나 그 정도의 큰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동안 미국 증시가 빠르게 거의 쉬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그만큼의 폭발적 모멘텀은 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현재 증시는 아직 과열 상태이기 때문에 CPI가 좋게 나와줘서 미국 증시가 오늘 또는 며칠간 상승한다고 해도 급하게 올라온 만큼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 매수를 계획하신다면 시간을 두시고 분할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상승폭이 적든 크든 SP500이 상승으로 움직여준다면 테슬라 또한 그 흐름을 타고 상승을 받을 수 있겠죠. 테슬라에 대한 기술적 분석은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이번 영상에서는 테슬라 관련 주요 뉴스들 및 CPI 업데이트와 함께 지난 영상에 이어서 간단하게 테슬라의 차트 상황을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일봉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테슬라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단기적 하락을 겪을 확률이 높음을 예고했었고 이번 주에는 CPI가 잘 나와줄 경우 상승 모멘텀을 받고 역 헤드앤숄더의 강력한 상승 시그널 차트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지금까지의 차트 모양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넥 라인을 그려주며 어깨선 모양을 만들어주는 모습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례적인 악재나 투심을 죽일 만한 이벤트가 없다면 테슬라 주가는 180불 위에서 어깨선을 그려준 뒤 역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날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러한 차트대로 가기 위한 길이 요즘 험난해 보이긴 합니다. 지금 투심이 살아서 날뛰려 하지만 인플레이션 재상승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그리고 요즘 스파이 벌룬과 같은 미중 갈등이 심화된다면 잘 나가다가 초치는 말일 수 있으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과 같이 예측이 어려운 시장에서는 주식 경험이 짧으실수록 가능한 방어적인 매매를 하시라는 뜻이었습니다. 러시아 전쟁 이슈나 미중 갈등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고 예기치 못한 악재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올해 포트폴리오가 2배 이상으로 불어나실 거예요.